좋아요. 그러면 이혼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냥 반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반. 아내분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남편을 좀 멸시하는 게 좀 강했어요. 무시, 그러니까 무시, 멸시, 예, 말투가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말에 용어 쓰는 게 그러시는 건가요? 말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넌 잘하는 거 없다, 넌 못생겼다, 네가 해봤자 그거지. 그런 말들이 늘상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모멸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아내분이 하셨다. 예, 욕이랑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게 어. 평상시에 소통했던 거 그게 자, 이거 네. 혹은 폭행이 있다라는 거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폭행은 솔직히 안 했는데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뭐 상처가 났으니까 뭐 폭력성도 좀 있긴 하죠. 그것도 폭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아내가 계속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렇게 계속 긁으면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폭발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건데 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식사하는 자리인데 서로의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당연히. 네. 상추를 잡아서 야, 상추를 맞아라 하고 던졌어요. 근데 상추가 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펄럭펄럭하다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졌어. 자, 이 지금 상추 던진 사람 이 행위는 그 우리가 법상 처벌할 수 있는 폭행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대비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상추 던진 것도 네. 폭행죄예요. 네. 그런 거예요, 법은. 네. 법은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경우 씨가 읽은 대로 이거 폭행이에요. 아니 내가 뭐 폭행까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던 데를 쥐고 맨날 하던 데를 쥐고 내가 너희 모녀 사이에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데 위협을 가한 거. 그런 거 다 폭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이 볼펜이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가시나요? 그렇게 때리려고 할 때 이 볼펜은 무슨 물건이 됩니까?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 돼요. 특수폭행이 돼요. 예, 못난 행동만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면 네. 무조건 지는 거예요. 폭행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그런 가야 돼요. 걸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범죄라고 평가가 되면 네. 그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이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깨졌어. 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깨지게 된 아주 가장 큰 계기는 네. 욕설과 이런 것들이 좀 네.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뭐 욕설만 당하신 게 아니던데. 네, 긁히고 멍들고 그런 사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폭행 혹시나가 아니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폭행으로, 거죠. 예. 네네네.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거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폭행이고 말로 얘기한 건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도 유책사유가 되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위자료 청구할 상황은 되는데 제가 그 이혼 소송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행동이 상대방의 유책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근데 우리도 유책이 있어요. 좀 술 드시고 술 취하시면 말씀 가끔 세게 하시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편의 유책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유책의 정도가 동등하거나 혹은 남편의 신체적인 이런 폭행의 증거가 좀 더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들처럼 우리가 오롯이 피해자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굳이 술이 문제 그래 그런데 너가 더 크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또? 예,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될 만한 사유가 아 그럼요. 9년간의 네. 결혼 기간 동안 미치지 않고서야 몇 년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저는 이제 돌파구로 이제 찾았던 게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이제 유책이다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그것도 제가 당연히 뭐 희석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세월은 묻어놓고 가세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만 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되게 억울한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술 이런 거 깔끔하게 지우고 욕설, 폭언 이런 게 너무 난무한다면 어쨌든 위자료 100%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자료는 얼마까지? 1,000만 원 정도? 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을 얘기하고 끌어오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네.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재산 분할할 때에는 기여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일궈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 기여도를 주장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아내분은 내 기여도 몇 퍼센트 될 것 같다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하셨을 이제 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 60, 70%는 제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공동체로 네.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반반의 어떤 기여가 되지 않냐. 반반은 있을 것 예. 같다. 처음엔 5대5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 자체는 결혼 생성된 초기 재산이에요? 자금 그거 1억으로 지금까지 다 불렸으니까 결혼 초기 자금 1억은 누구의 돈이었어요? 엄마 돈이에요. 엄마 어느 엄마요? 아, 저희 우리 엄마요. 남편분의 예. 엄마. 그래서 그러면 초기의 자금 1억은 남편분의 돈이긴 하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 활동은 사실 결혼하고부터 아닙니다. 와이프도 많이 했었어요. 아내분도 많이 예. 하셨구나. 예, 한 4년 정도 4년 근데 이때 그 소득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대1 정도는 되지 싶었어요. 남편분이 3, 아내가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비율적으로 봐도 남편분이 경제 활동을 계속 쭉 더 많이 하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남편분의 돈 1억이 재산 형성을 시작할 때 네. 초기 자금이 됐고. 네.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는 6대 4까지는 우리가 6대 4까지는 주장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자녀 둘을 다 케어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기여도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5대5를 받고 싶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50%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매수할 때 시댁에서 1억을 도와줬잖아요. 이 1억은 큰 돈이에요. 15년 당시에 1억.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이 없었다면 그 집을 못 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좀 더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0% 정도가 아마 적합한 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연히 애들 낳고 내 몸 상하고 이거는 돈으로도 환산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게 돈으로 환산 못 하는데 정말 돈으로 환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재산 분할에서는. 해서 40%는 거죠. 제가 지금 50%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10%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둘째를 낳으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피치 못할 맞아요. 사정으로 일을 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애들을 케어하는데 소홀했던 부분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반도 아니고 더 높다 그분이 가지고 가는 게 그러면은 되게 이거는 여자로서는 좀 많이 좀 저도 여잔데 네, 억울한데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 하겠어요. 네, 너무 억울한데. 제가 여잔데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이제 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1억을 받아오긴 했지만 제 옆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건 친정 어머니고 첫째 낳고 나서
100일 동안 집에서 같이 어머님이 같이 해주셨던 것도 있는데 돈으로 버는 거잖아요. 어쨌든 1억을 지원해 준 건 시어머니고 순천에 살아요. 저희 엄마 순천에 살고 같이 아기 케어하고 같이 기여를 했는데 잘 부부 생활 잘 하라고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1억을 그런 해줬으니까. 부분이 고려돼서 40%. 아 그래요. 네. 40%에서 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 지원이 안 들어간 게 아닌데 약간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